안녕하십니까. 교육의창 미래교육포럼 하영철입니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교육에 대한 특별한 이슈가 없어서 우리 미래교육포럼에서는 이 교육방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게 신문 방송을 보니까 교육부에서 갑자기 수능에 있어서 수능의 어떤 입시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앞으로 정시 전형을 좀 확대 실시해달라. 이것을 교육부 차관이 서울의 주요 대학 총장이나 입학 이 처장들한테 전화나 구두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만나서 얘기했고 전화상으로 했다. 이걸 접하고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수능에 있어서 지금 절대평가제를 도입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강하게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이 현 문재인 정부 또는 교육부 주장입니다. 아시다시피 작년 8월에 수능 절대평가를 네 과목 할 것이냐 전 과목 할 것이냐 이걸 가지고 논란이 심했죠. 그러다 결론을 못 짓고 2018년 8월에 그때 발표하겠다 이렇게 1년간 연장을 했어요. 그 발표 시기를. 그런데 갑자기 교육부 차관이 대학 입시에 있어서 수시가 아니고 정시 전형을 좀 더 확대 실시해달라. 이런 부탁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건 지금까지 해온 문재인 정부 또는 교육부의 입시 정책에 반하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되는 이야기죠. 정시 전형을 확대하려면은 수능에 있어서 절대평가제를 도입해서는 안 되죠. 절대평가를 도입해버리면은, 확대 실시해버리면은,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정시 전형을 할 수가 없어요. 정시 전형은 수능 성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절대평가를 해버리면은 90% 이상, 성취도를 90% 이상, 90%에다가 기준을 둔다고 하면 90% 이상 학생들이 수없이 많이 나오지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많은 학생들 중에서 선발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힘든 게 아니라 선발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이번에 이 교육부 차관이 발표한 이 정시 전형 확대 이 방안은 지금까지 주장해온 문재인 정부나 또는 교육부의 정책에 반한 이야기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저는 이걸 그래서 놀랐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저는 수능에 있어 대학 입시에 있어서 정시 전형을 확대한다는 것은 찬성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시 전형의 문제점을 많이 얘기를 했고 방송에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시 전형도 어느 정도 확대시켜야 된다. 지금 수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약 73, 4%입니다. 너무 높습니다. 그리고 수시 전형의 문제점이 많습니다. 여기서 시간 관계상 제가 얘기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이 수시 전형을 이렇게 강화하게 되고 확대 실시하게 되면요, 자사고나 외고 같은 특목고, 이런 학교 또는 서울에 있는 강남에 있는 이러한 학교들, 이런 학교들이 유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국에 있는 이런 교육 환경이 열악한 시도에 있는 학교들, 일반계 고등학교들은 손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수시 전형은 입학 사정관에서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합격과 불합격이. 그래서 그들의 어떤 공정성이라든지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도덕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우리가 의심이 되죠. 물론 안 해야 되겠죠. 그러나 믿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깜깜이 입시다 이런 말을 합니다. 수시 전형을. 그래서 정시 전형으로 그래도 많이 뽑아야 한다 하는 것은 저도 주장해 왔고,
아마 다른 우리 학부모님들 또는 교육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많이 그렇게 주장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튼 이번에 정시 전형을 확대 실시한다가 이런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잘못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정시 전형을 확대 실시하려면은요, 첫째 공론화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공론화를 거쳐야죠. 국민들이나 학부형들이나 또는 교육 전문가들하고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해봐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이렇게 정시 전형을 확대시킬 것인가, 수시와 정시의 비중을 어떻게 둘 것인가, 수시하고 비중을 이렇게 뒀을 때, 정시하고 둘 때 어떤 점에 문제가 있고 어떤 점에 좋은 점이 있는가, 이런 것을 서로 논의를 했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결과를 발표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이걸 교육부 차관이 구두나 전화로 발표했다? 부탁했다? 이거 참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죠. 그런 중대한 입시 정책은요, 교육부 장관이 해야 됩니다. 차관이 하는 거 아닙니다. 교육부 장관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문화해서 공문으로 전달해 줘야 됩니다. 발송해야 됩니다. 공문을 발송해야 돼요. 왜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만 이 얘기를 합니까? 대학이 서울에만 있습니까? 전국에 있는 대학에다가 공문을 발송해야죠. 다시 말하면은 국민의 공론화를 거쳐서 이것이 가장 바람직한 교육 정책이다. 그래서 정시 전형을 확대 실시한다. 그런다고 하면은 전국의 대학에다가 정식으로 공문으로 발송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디가 이런 중요한 입시 정책을 구두나 전화로만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에 한해서만이 부탁을 하냐? 이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런 시기에 어떤 교육 정책을 발표한다는 것은 아마 지금 제 방송 이야기를 듣고 있는 우리 국민 여러분, 학부모님들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을 겁니다. 저는 정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이번에 헌법 초안도, 국무회의 의결도 거치지 않고, 민정수석이 발표해버렸죠. 아마 아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발표한 다음에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쳤어요. 아마 이번 이 입시 정책도, 차관이 발표하고, 교육부의 어떤 심의위원회의 결과를 거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만 아마 그러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이건 교육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은 교육부 아니면은 청와대에서 이렇게 하라고 했을까요? 그것도 모를 일이죠. 국가교육회의에서 지시를 했을까요? 아마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교육위에서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모든 교육 정책에 대해서 아주 심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거 해라 이렇게 했을 리는 만무하고, 참 이것이 아리송합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대학 입시에서 정시 전형을 확대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기 위해서는 공론화의 과정을 좀 거쳤어야 한다. 그리고 문서화해서 발송을 해야 된다. 근데 그런 과정이 없었다. 이건 정말로 잘못된 일입니다. 정치가 잘못되면 정권 바꾸면 돼요. 지금 문재인 정권 잘못한다, 국민들이 모두 그런다고 하면 바꾸면 돼요. 경제 정책이요, 잘못되면 정책 바꾸면 됩니다. 좀 시행착오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육에는 시행착오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육은 잘못된 교육 정책을 함부로 발표해도 안 되고, 또 이것은 교육 정책을 한번 이렇게 실시해 놓으면은 그 쉽게 원상복귀하기가 어렵습니다. 교육에는 시행착오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국민, 학부모 여러분, 정치에 관심 많으시죠? 제가 보기에 정치에는 참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교육에는 관심이 없어요. 지금 교육감 선거에도 관심들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이렇게 교육에 관심이 없는가? 참 답답합니다.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육이 정치 경제를 앞섭니다. 왜냐? 그 교육을 받은 그 사람들이 나와서 정치 경제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훌륭한 인재를 길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육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이런 부탁 말씀을 하나 드리고, 그리고 교육부에다는 이와 같은 식으로 교육정책을 함부로 발표하지는 마십시오.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심사숙고해서 국민의 공로를 거쳐서 이런 중대한 입시 정책은 발표해 주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